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건강 행동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지난번 세계 인권 도시 포럼에서 이주민 세션에서 건강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저희는 이미 OECD 국가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수입국이 아니라 기여국으로 바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건강 행동 계획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조금 지자체의 모델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이주민 지원센터 황송호 센터장님께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위협 사례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에서 미등록 친구들하고 지내고 있는 황성호 신부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서재로 있으면서 전체 이주민 총괄하고 광주 전남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이제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국립사목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국 총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6개 가톨릭 교구 각 대표 신부들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1792개 성당이 있거든요. 성당에 대한 그 네트워크들과 그리고 700여 개의 공소들을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 우리 강조 이사장님 20년 내 역사를 단 20분 만에 한다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여기 이주민 건강센터 관계는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사업장님과 같이 해서 이제 원동 성당에서 이렇게 진료했던 그 기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0년 역사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목표는 함께 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주셨던 권수석 단장님께서 의료 접근성 이게 이야기하셨는데 들으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보편성. 누구나에게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진료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보호자는 누구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선범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저께 나주에 사는 페루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남미에서 7년 동안 빈민가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좀 하는데요. 근데 빈민가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주 욕이라는 거 잘합니다. 스페인어로. 근데 이제 갑자기 페루 친구가 전화 와서 의료적인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아예 걔가 안 들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하고 월요일날 제가 나주를 갔었는데 그 전까지 막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의료적인 꼴름나라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좀 도움을 주고 왔는데요. 아무튼 통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월요일날 만나고 왔고 그 나주 지역에 있는 제가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의 부국장으로 있는데 거기 이제 나주 종합복지관도 있고 또 나주시에 있는 가족센터와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줬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성경 교수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연아 원장님 저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기억나시죠? 광주 이주사복위원회하고 전남의사회하고 이제 협약식을 맺었었고 제 기억으로 그때 의료 단장님이셨던 이희수 원장님, 네나로도에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아주 도서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 이주민들도 이렇게 손쉽게 나도 접근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전남의사회에서 오픈된 또 포지티브한 그 방식으로 해오셨다라는 것. 처음에는 제가 이쪽을 시작했을 때 아까 우리 김민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안에서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병원비지만 저희 제도권 밖에서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보면 한 달이면 1억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국으로 이제 모금을 하거나 이야기해서 또 우리 수녀님들 투입해가지고 전대나 조대 들어가서 이제 운영 사업팀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디스카운트 해주라고 막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는 전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한테 돈 좀 걷어주세요라고 이제 신문에 강요됩니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연아 원장님께서 해오신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이 희망의 날개라는 이 공모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공동모금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제 컨소시엄 해가지고 광주하고 서울교구에서 해서 이제 따낸 사업입니다. 3년짜리 30억 사업인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한 생활과 그리고 출산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걸 홍보하려고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네트워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건수가 한 100여 건이 넘고 여기 읽어보시면 지원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16개 교구와 또 전국에 1792개 성당이 있고 각 교구에 이주민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쪽에 가톨릭 이주민 지원센터가 약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부족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 아주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CMC라고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함께 각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그렇게 상관없이 모든 종교화를 초월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탄탄해야만이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감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 팀장님 우리 이정환 팀장님 오셨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총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주최를 하고 계시는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광주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또 노동자들에 대한 그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컴팩트하게 짧게 해주시고 또 알맹이도 다 있으면서도 시간 전략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분 발표하고 그다음 세 분 토론에 흐르는 그러한 그 공통된 주제는 지역사회 자원들, 건강자원들에 관련된 상호 협력체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건강센터도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협력기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권 교수님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손봉기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력 체계 구축, 그러니까 지역 내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황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희망날개의 예를 들면서 이게 뭐 대도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어떤 공통된 주제 또 필요성 같은 게 제기된 것 같은데, 혹시 토론 패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완해서 발표자가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혹시 플로우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한꺼번에 남은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오늘 발표나 토론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손들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5초만) 줍니다. 없습니까? 혹시 이 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전라도 주무부서에서 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김연아 원장님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하셨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우리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치고 막 1년 만에 예 이렇게 또 AI가 동원해 말도 하시고 말씀 없이. 강주에서 여러 활동가들과 특히 이제 센터에서 20년 이제 좀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경의를 표하고요. 사실 우리 전남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의사에서 좀 수년 이렇게 해오다가 작년 저희과가 생기고 이제 협의체도 이제 의사에서 제안을 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좀 1년 안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사실 제가 외국인 업무를 1년 정도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은 보편적인 근무하고 이런 부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했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그런 인식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의회나 당장 윗분들 선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인식이 개선이 돼야 제도권하고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어떤 봉사라든가 또 후원 민간 영역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잠시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좀 인식을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표하신 분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있으면 또 해주시고. 아니 토론하신 분 중에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 하신 분이 잘 알고요. 전남 지역에는 그 이주민지원센터가 광주 이주민지원센터가 있지만 목포, 순천, 여수, 이번에 햇빛에 다 오셨어요. 근데 희망의 날개는 저희는 이미 그 협의체 내에서 제가 다 이렇게 협의체 우리 단톡방 열심히 협의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위프렌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때 잘 알고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목포 이주민지원센터에서조차도 협의체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적인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광주 전남의 지역 경계를 좀 허물고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지금 이 통역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저희 현장에서 그 실제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는 현장 의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통역이 와서 해준 게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콜센터가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의 방향을 저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안이라든가 상호 정보 교류 같은 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외국인 팀장님 부서끼리 오셨으니까 교류 기회가 되고 저희 또 콜센터 담당하시는 또 센터장님 쪽 오셨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 좀 더 지역 간에 같이 협업하는 이런 장기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양쪽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광주가 130만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광주 시민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 시민과 함께 전남도 인구가 지금 소멸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들여다보는데 우리 지역이 함께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등록과 미등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요일마다 베트남 친구들 600명을 만나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2020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돈을 모으고 돌아가겠다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특히 전남 지역에 거주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못 드린 건데 저희 광주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돌보는 아가들이 40명 있는데 분유하고 기저귀를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저출산이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 김연아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우리를 위한 일이지 이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또 전남구와 시 부분에 있어서 함께 상생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신부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양쪽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보니까 약간 지원 시스템이 틀린데 아마 지리적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광주는 통번역자를 키우는 게 아마 이동성이나 접근성들이 좀 더 좋은 곳이고 전라남도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아마 콜센터가 훨씬 더 유용한 접근법이 되고 또 광주에 관계가 계시지만은 광주에 비해서 훨씬 전남에 외국인들이 여러 세대 체류 자격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훨씬 제 느낌에는 저는 전라남도도 가보고 광주시도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느낌에는 훨씬 더 광주보다는 전라남도가 아까 늦게 시작했다는데 이주민에 대한 지원 폭이라든지 관심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광주시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좀 잘 소통해가지고 이주민 건강 세계 구축하는데 좀 서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 자리가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저희도 20주년이 됐고 지금까지 그래도 일선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입장이고 이렇게 지금 엔자이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참여해서 같이 그 위원회 우리가 회의를 해본 경험을 통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가지 제안 또는 내지는 뭔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모든 가치보다 물론 건강이 다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위에 있는 상위 버전의 가치는 어떤 자선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누구나 행복을 할 때 모든 게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러면 다 행복하긴 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이런 자선의 마음을 그걸 깨우쳤을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떤 유명한 여러 가지 사회적 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정우성 씨 인기 많잖아요. 정우성 씨가 난민들 도와주시다 하면 욕을 뒤지게 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난민의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큰 그 자선 단체를 운영하면서 거기 광고 저희가 무료로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욕을 먹습니다. 물론 자기 활동하고 상관없이 욕을 먹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의 윗사람 또는 우리 주변에 보면 난민들이나 이주민들한테 왜 우리 세금으로 그걸 도와줘야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부딪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다가 이걸 홍보하고 알리고 뭔가 도움을 주자라고 말하면 부딪힐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일선에서 지금 이렇게 도움을 직접 몸으로 뛰고 계신 우리 신부님이나 뭐 다른 또 김일환 원장님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의사들, 한의사들, 약사들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바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굉장히 정말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지 않고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좀 약간의 감동을 주면서 같이 그냥 끌어오게 해야 되지 뭔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싸움으로 하고자 하면 오히려 반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어떤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20년간 이런 센터가 운영된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니까 혹시라도 그 여러 가지 도움을 갖거나 자기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생각해 가셔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뭔가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으면 강조 이사장님의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끝으로 이거 폐사식으로 그걸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이주민 건강 센터 창립 2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기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만들었던 이 세미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